네. 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온서프 SEO라는 건데요. 이 온서프 SEO의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온서프 SEO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 스니펫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스니펫을 더 잘 활용하는 구조화된 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톱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서프 SEO란 뭘까라는 건데, 여기 온서프 SERP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치 엔진 리서치 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리저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 페이지라는 건데, 결국엔 검색을 해서 뭔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온서프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맨 위에 뜨는 어떤 그 페이지, 지금은 뭔가 없는데, 네, 그렇게 떴을 때 새로운 뭔가 예를 들면 빵집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여기 맨 앞 이런 페이지가 이미 이거를 바로 맨 위에서부터 광고해 주는 거, 그거를 이제 온서프 SEO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한 결과 창에서부터 그 페이지를 먼저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추천해 주는 어떤 것들, 평점,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FAQ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 피처드 스피넷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스피넷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리치 스피넷이랑 이제 구글 피처드 스피넷이랑 레귤러 스피넷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레귤러 스피넷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스피넷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핫해지고 있는 게 리치 스피넷과 스니펫과 피처드 스니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레귤러 스니펫은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이제 요약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냥 맨 처음에 그냥 쳤을 때 그냥 제목과 설명글이 레귤러 스니펫이고, 그리고 리치 스니펫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아까 빵 만들기라고 치면은 이제 이미지, 평점, 시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리치 스니펫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치 스니펫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FAQ 마크업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질문을 눌렀을 때 바로 답변이 나오는 방식.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가 봤을 거예요. 이런 거 클릭해가지고 바로 그냥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리치 스니펫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피처드 스니펫이라는 게 있는데, 피처드 스니펫이라고 하면은 아예 이제 맨 위에 이제 한 박스를 먹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이제 핫한 스니펫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박스 형태로 그 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이라, 그리고 사진들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구글에서는 답변 박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답변 박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현황인데요. 점점점 이제 피처드 스니펫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다. 23%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래픽 대비 600% 이상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노출도 잘 되고, 애퀴지션도 지금 보면은 애퀴지션이나 액티베이션이 뭔가 400% 효과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피처드 스니펫을 활용하면 되게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결국엔 피처드 스니펫이 지금 제일 핫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그냥 당연하게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출되는 키워드나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그걸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중에 구조화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이제 생각이 될 텐데요.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코드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구조하게 됩니다. 네, 제이슨 LD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질의응답형 컨텐츠로 구성하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질문을 대한 답을 바로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질의응답형으로 컨텐츠를 구성하면은 그런 어떤 피처드 스니펫이 훨씬 더 잘 구현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화 데이터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응답형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LSI 키워드라고 해서 그 어떤 키워드랑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연결성을 이렇게 쫙 펼쳐나가면서
빅데이터화 시켜서 그거를 이제 최적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조화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키마 마크업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어, 스키마 마크업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HTML 소스에다가 구조화된 데이터를 덧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더 이해가 편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웹을 구성하는 것들 보면은 HTML이 내용과 형식으로 분리된 마크업 언어입니다. 이 내용과 형식 중에 형식을 먼저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H1 태그, H2 태그 아마 노션들을 다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형식들을 이렇게 어, 코딩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글도 뭐 H3 같은 크기가 될 거고 이건 그냥 본문의 내용이 있는 그런 크기가 되겠죠. 그런 형식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라는 게 그냥 이런 글자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가 이런 글자들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고 그 글자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형식 어떤 집합인지 그런 것들을 해석해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데이터 몽뚱으로 그냥 덩어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HTML에 있는 그 데이터가 주소인지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전화번호인지 이런 것들인지 이해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무리 이제 데이터를 끌어낸다고 해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입력했을 때 이게 이거에 대한 답은 이거야라고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 내려주고 그리고 의미를 불어 넣어주는 게 이제 구조화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화된 데이터를 넣는 거가 스키마 마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키마 마크업의 그런 의미화된 형태로 분류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서비스의 가격이나 위치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그것들 이름을 매겨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빵 같은 거는 이제 재료, 조리 시간, 온도, 칼로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코딩되는 예시인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문맥이라든지 아니면 타입, URL, 로고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되면은 훨씬 더 나중에 표현될 때 잘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아까 말했던 분류에서 한층 더 나아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분류된 거를 한 번 더 분류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표시하는 속성의 이름을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기관차 마크업한 형식을 마이크로 데이터가 기관차를 마크업한 형식을 본다고 했는데요. 어 이제 속성 중에서 음 뭐 사람 이름이랑 뭐 네. 네,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뭐 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이라든지 프로덕트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해한 부분은 한 집합 안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음식이면은 음식 안에서 이제 색깔 뭐 소리 아니 소리는 아니고 뭐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분류해 주는 작업이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아마 그런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DF 같은 거는 확장적으로 아까 말했던 어떤 데이터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언어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색 노출 요소. 네, 여기는 이제 아까 그런 어떤 어떤 데이터에 분류할 수 있는 언어의 집합들을 이렇게 조금 정의를 잘 내려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얘를 의미를 불어 넣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것들을 저희가 정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했을 때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설명할 테지만 구조화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 구조화된 데이터의 오류를 항상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또 구글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또 SEO 잘 되다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정책에 잘 반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귤러 스피넷이랑 리치 스피넷의 아까 예시가 나오긴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피처드 스니펫은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어떤 네,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레귤러 스니펫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목과 설명 그리고 네, 여기 메타 태그가 나오고 리치 스니펫이 이제 그림과 평점이 나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리치 스니펫이 뭐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명확한 목적을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된 툴을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 테스트 도구라고 해 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잘 스니펫으로 적용을 해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 코드를 가지고 와서 네 go to result test나 아니면은 go to schema markup validator 이거 해 가지고 여기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고 이거 링크를 네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치 검색 결과 테스트라고 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적용해 봤을 때 이것들이 리치 스니펫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키마 마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어떤 어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떤 종류를 넣을지 스키마 마크업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네 좀 더 쉽게 만들어 주는 머클이라는 프로덕트가 있고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플러그인으로 잘 제공해 준다라는 점을 이제 추천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디벨로퍼에서는 어떤 스키마 마크업 종류가 있는지를 네 아까 엄청나게 긴 창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아티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북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탐색 경로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걸 전략적으로 너네 데이터를 뭐 캐러셀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의미를 매겨 줘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데이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이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또 마크업 종류를 보여주는 스키마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뭐 스키마가 들어가 보면 네 이런 것들로 뭔가 "의미를 부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이 온서프 SEO라는 곳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양이 막 많진 않았어 가지고 네 여기까지입니다.